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생꾼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끝내고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요. 위클리 옵션 요즘 많이 핫합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을 장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하다가요. 장중에는 제가 좀 그래도 시장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마감됐어요.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우리 카페에서 위클리 옵션 이야기는 제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뭐지? 좋네요. 그 나머지 부분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클리 옵션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넘어서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매매도 할 만하고. 자, 우리 일반 옵션과 그죠? 일반 옵션과 위클리 옵션. 위클리 옵션 초창기에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상당히 힘들었고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긴 하지만 거래가 자체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웠는데 요 최근에 지금 이제 단타들, 큰 단타들 뭐 몇백 개씩 움직이는 사람들도 위클리 옵션에 들어와 있고요. 뭐 이 거래원에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100개, 200개, 300개, 1000개씩 움직이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 일반 옵션보다는 위클리가 조금 더 매매하기가 좋았겠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반 옵션의 만기는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이다, 그죠? 우리 위클리 옵션의 만기는 그냥 매주지, 그죠? 예. 매월이 아니고 매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야간 시장이 매매할 수 있고, 그죠? 야간 시장이 매매할 수 없는 거지, 그죠? 자, 프리미엄 기준으로 봤을 때, 프리미엄이 보통 만기 전주니까요. 예, 3.5에서 3.7 정도가 적절한데, 얘는 금요일날 기준으로 했을 때, 4 정도 이상, 4 이상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일반 옵션보다는 얘가 프리미엄이 훨씬 더 많이 붙었다는 거지, 그죠? 예, 훨씬 많이 붙었다. 요거는 최대 단점이지, 그죠? 최대 단점이 바로 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 그리고 거래량이 요즘 좀 많이 붙었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적다. 그럼 거래량이 적은 것은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저는 장점입니다. 자, 거래량이 적은 부분은 이 위클리 옵션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한번 표시해 보면요. 프리미엄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죠, 그죠? 단점. 이 야간 옵션 안 되는 거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장점을 보시면 장점은 요거밖에 없네, 그죠? 예. 자, 이제 요 부분이, 아리까리한 부분이 요겁니다. 그죠? 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싶어서 잠깐 열었는데요. 자, 옵션 시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옵션 시장이라는 게. 이게 이게 시간이라고 얘기를 들고요. 시간이라고 얘기 들고, 이게 현재의 시간이지, 그죠? 이게 현재 시점, 오늘이라고 가정합시다. 지금. 오늘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시점. 그리고 요게 바로 미래의 시점이지, 그죠? 미래의 시점. 현재의 시점, 지금. 자, 이 미래의 시점에 현재에서요. 현재로 왔을 때 이 미래의 시점에서 결제가 될 수 있다는 금액을 미리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거래를 하는 상품을 우리가 선물 옵션 상품이라고 한다, 그죠? 선물 상품이 일단은 미리 선자지, 그죠? 미리 선자, 물건 물자니까, 그죠?
미래에 예상되는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예측을 하고 거래를 하는 거다. 그죠? 예측해서 거래하는 거다. 여기서 파생된 게 옵션이잖아요. 그죠? 그럼 옵션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프리미엄을 붙는다는 거죠. 그죠? 선물은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프리미엄을 붙는다는 거. 두 번째 뭡니까? 월 결제라는 거. 한 달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예, 현물처럼 오래 가는 게 아니고 한 달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양한 결제가를 말할 수 있지. 다양한 결제가. 쉽게 말하면 미래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가격대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이 이 가격을 찍는 거예요. 예, 그죠? 이 찍는 거라. 이걸 우리가 이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 위로 가는 것을 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현재 시점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보다 올라가는 것을 올랐을 때 결제가 되는 것을 콜이라고 그러고 내렸을 때 결제되는 것을 풋이라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콜, 풋 개념이 뭐냐 그러면요. 현재 시점보다 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을 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시점보다 내릴 것이라고 버팅하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콜을 잡아서 올라갈 때는 콜을 잡아서 수익을 내고 내려갈 때는 풋을 잡아서 수익 내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이 있지, 그죠? 예. 이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돼요. 자, 차트로 보면요. 차트로 보면은 이 옵션의 가격은 이렇게 수렴됩니다. 우하향이라고 하지, 그죠? 자, 모든 차트는 콜 차트, 풋 차트 모두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시간이 지나면 뭐 그래프를 꼭 그렸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시간이라고 가정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떨어지는 거다. 즉 쉽게 말하면 현재 100원이라고 가정하면요. 이게 빵원이 되는 싸움이라는 얘기죠. 이게 100원이라고 치면 이 빵원이 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0원이 되는 게임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와중에서 조금 이거를 과장해서 그리면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예. 자, 이게 일별 차트라고 가정하면요. 이 검은색이 일별 차트라고 가정하면 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잡을 수가 있지. 이 지점에서는 뭡니까? 콜을 잡을 수 있어요. 콜을 잡아서 이만큼 올라왔을 때 청산하고 이 자리에서는 풋을 잡을 수가 있어요. 또 떨어지고 콜 잡고 풋 잡고 콜 잡고 풋 잡고 콜 잡고 풋 잡고 콜 잡고 결국엔 0으로 수렴하는 게임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0으로 수렴하는 게임이지만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 보다시피 상승할 때는 콜을 잡고 하락할 때는 풋을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요게 만기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더 과장해서 그리면요. 만기가 다가온다고 할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변동이 별로 없다가 만기가 다가오면 변동이 커지다가 변동이 심하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10원짜리가 500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50배가 5배입니까? 50배죠. 10원짜리가 500원 갔으니까 50배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50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콜을 베팅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이 자리에서 청산했다고 가정하면 50배를 먹는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고 뭐 2, 3일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일주일 정도 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 50배를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100만 원이 5천만 원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만기가 지나면 이 시간이니까요. 요게 월물초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월물초고 요게 만기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뭡니까? 원칙적으로는 우하향하는 차트다. 즉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차트다. 쉽게 말하면 가치 없는 것을요. 더 비싼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A 아파트가 현재 3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3억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요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1년 뒤에 이 아파트는 6억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6억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파트가 오른다에 베팅하는 거지, 그죠? 오른다에 베팅. 오른다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현재 3억 원인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6억 원이 되잖아, 그죠? 6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억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유한 사람들은 뭡니까? 보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3억을 벌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보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에다가 1억의 프리미엄을 붙인 거예요. 그럼 현재 이 아파트는 시세가 얼마입니까? 시세는 300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매수했는 가격은 4억이지, 그죠? 3억인데, 그죠? 여러분이 샀는 가격은 4억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1년 뒤에 6억이 되면은 여러분은 2억의 차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프리미엄을 붙여가 샀단 말이지, 그죠? 샀는데 이게 2억이 돼버렸어, 아파트가. 원래 3억짜리 아파트가 1년 지나서 6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억이 돼버렸어,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3억짜리 아파트를 1억을 프리미엄을 줘가지고 4억에 샀는데 2억이 됐으니까 2억만큼 손해를 보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파트를 이야기를 하면은, 아파트는 내리지 않으니까 관계없잖아 얘기하지만, 아파트가 아니고 이거는 선물 옵션이라고 가정하면요. 자, 이 3억짜리 아파트가 6억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주식을 기준으로 옵션을 기준해서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억짜리 아파트가 한 달 뒤에요. 아파트가 아니라 주식이 옵션이라고 할게요. 자, 3억짜리 옵션이 한 달 뒤에 6억이 되는 경우가 있고, 0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깡통이지, 깡통,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한 달 지나면 깡통이 되는 것을 매매하시는 게 바로 옵션인 거예요. 선물은 뭡니까? 3억짜리 아파트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억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옵션의 이 특징은 3억짜리 옵션이 빵원이 되는 걸, 프리미엄이 3억이 붙어 있는 거예요. 즉 미래 시점에서 빵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예요. 대신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 가격보다 더 비싼 6억에 팔 수도 있어요. 이 아파트 가격이 조금만 올라서 2억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옵션은요, 마이너스도 있어요. 이거는 실거래인데 옵션은 마이너스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억도 있고 마이너스 2억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옵션의 가치가요, 시간이 지나면 3억짜리가 영원이 되는 게임을 하는데, 만약에 이 정해진 미래의 일정한 시점, 여러분들하고 시장에서 말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만기주니까 매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요 시점에,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요 시점에요, 많이 내리면요, 주가가 많이 내려버리면 3억짜리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억이 될 수도 있고요, 2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이 되는 것은 깡통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상승을 베팅할 수도 있고 하락을 베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변동이 없으면, 자, 한 달 동안 주가가 변동이 없었어요. 이렇게 뭐 됩니까? 이게 만약에 3억이라고 가정하면은 한 달 동안 거기서 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3억짜리인데요. 이게 시장이 많이 올라 버렸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됩니까? 10억도 되고 20억도 되는 거예요. 또 주가가 많이 내려도 돼요. 많이 내려도 6억 수익 나고 2억 수익 나고 10억 수익 날 수도 있어요. 상승에도 베팅할 수 있고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고. 시장이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릴 때, 즉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이 변동장에 특화된 상품이다. 그죠? 특화된 상품이라는 얘기. 자, 이게 바로 옵션이라는 상품입니다.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면 수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렸던 거 있지. 그죠? 이게 시작 가격이고 이게 끝 가격이면은요, 만기 가격이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죠? 차트 모양으로 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락한다 얘기지.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 드렸지. 그죠? 만기 초에는요, 월물 초에는 변동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기로 다갔으면은 변동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만기 전에 가격이 300원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옵션가로 3.0이라고 가정하고요. 3.0 워렌트 가격으로 300원. 근데 여기에 만기가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20원까지 내려왔다가요. 가격적으로 30원짜리가 쭉쭉 떨어져 20원 왔다가 이 60원에서 이 가격이니까요. 한 250원까지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입니까? 10배 수익 나는 거죠. 1000%지. 그죠? 또 250원짜리가 30원까지 내려왔다가 30원에서 다시 170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30, 37, 21, 3, 5, 15, 한 600% 수익 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변동이 커지니까 이 변동장에 특화된 상품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10월 달에 위클리 옵션이 만들어졌어요. 위클리 옵션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장단점을 설명드렸지. 그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매주 목요일이 만기입니다. 다만 일반 옵션 만기 주는 위클리가 상장이 안 됩니다. 일반 옵션 만기에는 일반 옵션이 만기가 되는 거고요. 일반 옵션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는 위클리 옵션이 이제 발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1주, 2주, 3주, 4주, 5주 이게 매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 주고 이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 한 달로 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4주짜리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꽉 찬 달이 5주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목금, 월화수, 목금, 월화수, 목금 이렇게 됐겠지.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이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이제 만기였단 말이지, 지금까지는. 그죠? 그래서 이날은 재미없고, 이날 재미없고, 이제 이날도 재미없다가 조금 시세는 나다가 이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등락이 심한 달 나왔다가 이날은 등락이 극심한 달.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 옵션에서는 이날을 거의 버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버리는 날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버리는 날, 제 입장에서는 뭡니까?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라고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아침에 잠깐 매매가지고 10만원, 20만원 하고 던져버리면 끝낼 겁니다. 그냥. 이게 십수년 동안 이끌고 왔던 패턴이란 말이지. 그죠? 십수년 안 되겠네. 한 10년쯤 되겠네. 그죠? 제가 한 10년 정도 끌고 왔던 패턴인데, 이 위클리 옵션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다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붕괴돼 버렸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날 목요일도 만기,
이날 목요일도 만기, 이날 목요일도 만기, 이날 목요일도 만기, 이날 목요일도 만기. 한 달 내내 목요일이 만기인 거예요. 그럼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돈 욕심 나죠? 매주 목요일이 만기니까. 근데 매주 목요일 만기라고 해서 목요일만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기주, 월, 화, 수, 목 다 매매할 만하거든요. 금요일만 제외하고. 금요일 하루만 제외하고 월화수목금은 계속 매매할 만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위클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주 4일 근무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주 5일 근무였지만 사실상 두 번째 주 목요일 빼고는 매매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졸라 빡신 주 4일 근무입니다. 졸라 빡신. 어떻게 보면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돈 욕심이 나는 분들한테는. 이제 매주요, 매주 1000%, 2000%짜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매주. 옛날에는 만기날만 왔었는데,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만기가 오니까, 이제 대박의 환상에 품은 사람들. 대박 환상. 대박 환상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미친 듯이 이제 직장이고 뭐고 다니면서도 직장일 때려치아프고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직장일 제끼나 아프고 이제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주 목요일날. 근데 만약에 월요일날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왜? 어차피 만기주니까 어떻게든 이 중에서 복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뀌어버렸으니까 사람이 뭡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 그러면 매주가 만기예요. 매주가. 그럼 다시 또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언제 깡통을 제일 많이 찹니까? 보면은 이 만기주에 깡통을 많이 차요. 제가 이 5주 중에서요. 이 5주 중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주, 2주, 3주, 4주, 뭐 5주 있으면 1주, 2주, 3주, 4주, 5주 한 달로 치면 그죠? 이렇게 일주일 아닙니까? 그죠? 일주일 있고 있으면 언제 깡통 이날이 만기라고 가정했을 때요. 이날이 목요일 날이 만기라고 가정했을 때 언제 제일 위험하냐 그러면은 위험한 날수를 제가 한번 찍어 보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자, 요게 만기라고 해서 만기주 다음날, 그 다음에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 금요일. 이게 만기 전주지, 그죠? 만기 전주 월요일, 목금, 그리고 만기주 화요일. 그러면 한 달에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표시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일이나 있지, 그죠? 한 달 거래일이 며칠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거래일 밖에 없어요. 그럼 20거래일 중에서 이거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달이 며칠이다? 절반이란 얘기죠. 절반이란 날이에요. 그러면 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달 있지, 그죠? 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어떻습니까? 매매할 만한 거예요, 그냥. 사실 이것도 아침에만 잠깐 조심하면 돼요. 아침에만. 아침에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매매할 만한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위클리가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얘만 남았는 거예요. 지금 위클리 옵션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만 남았는 거예요. 얘만요. 요 실선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 남았어요. 금요일, 월화수, 만기, 금요일, 월화수, 만기 이래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 날이 우리 쉽게 말하면 체력적으로 가장 소비가 많이 됩니다. 체력 소비가 되게 많이 돼요. 주야로, 그죠? 야간은 못하지만 야간은 일반 옵션이 있잖아요. 야간은 일반 옵션을 하면 되는 거고 주간은 위클리를 하면 되지, 그죠? 이래 되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소비가 많이 됩니다. 제가 한 2달 정도 위클리 지켜봤는데요. 거래가 없는 뭐 첫 번째 달 정도쯤은 제가 매매를 안 했어요. 그냥 만기주에나 살짝 지켜보고 뭐 한 3개 4개 정도 가지고 단타 치고 했었는데요. 그 외에는 매매 안 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위클리에서 막 10배짜리 나오고요.
막 20배짜리 나오고, 뭐, 100% 정도는 그냥 막 재미삼아서 1, 2분 만에, 뭐 10분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거든요. 100%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지켜봤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봤고, 여러분도 이걸 봤을 겁니다.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반 옵션에서 이 위클리로 빠져든단 말이죠. ELW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12월 2일부터 해서 이제 옵션 계좌를 전거금 1000만원 가지고 열 수 있거든요. 교육도 2시간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ELW 1500만원 전거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옵션 거래 전거금이 1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럼 당연히 1년 넘어오겠지, 그죠? 위클리 때문에 넘어올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한 달을 못 버티고 깡통 찰 겁니다. 한 달 못 버티고 깡통 찰 거예요. 자, ELW 하고요. 가장 유사한 거는 뭡니까? 가장 유사한 거는 ELW 선물이 있고요. 그 다음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상품이 있는데 비슷한 상품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ELW하고 비슷한 게 뭡니까? 이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연하게 말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왜 행사가라는 개념, 만기라는 개념, 그런 개념을 제외하면은, 그런 개념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같다고. 근데 저는 이 옵션의 특징과 ELW의 특징을 감안하면은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상품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노리는 것은 이 옵션이 아니라 이 위클리란 얘기지. 그죠? 지금 ELW 하시는 분이 노리는 게 위클리란 얘기죠. 그러면 요 세 개를 봐요. 얘는 일단 제외시켜놓고, 그죠? 얘는 일단 제외를 시켜놓고, 옵션하고 위클리 두 개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옵션만 지금 약 한 9년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ELW까지 감안하면 한 12년쯤 됐지, 그죠? 2008년도, 7년도쯤인가, 6년도쯤인가, ELW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요. 지금까지 옵션 선물했는 연수가 한 12년쯤 되는데, 얘를 하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별천지라고, 별천지. 비슷하게 보인다 하는데, 별천지예요. 좀 심한 말로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저는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얘를 깡통 차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라고 치면은요. 얘는 깡통 차는데 한두 달이면 끝나요. 매매 더럽게 못하면은, 얘는 그래도 1년은 버텨요. 손해를 보더라도 깡통 차는데. 근데 얘는 한두 달이면 끝나버려요, 그냥요. 그만큼 변동이 심하고 위험하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제가 한 두 달 정도를 위클리 옵션을 쳐다보니까, 이제 얘 둘 중에 어느 게 더 위험성이 높냐 그러면, 이 화살 표시 뭔지 알지, 그죠? 이게 한 10배 정도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얘하고 비교하면은 얘가 이것보다 한 10배 높거든요. 10배 높아요. 얘가 더 위험한 상품이라는 얘기죠. 위험하다는 상품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요. 왜 위험한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게 위험하다고 하면 위험한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콜 잡고 팔고 풋 잡고 팔고 콜 잡고 팔고 풋 잡고 팔고 하면은 하루 만에도 뭐 500%씩 나옵니다. 이게 옵션. 근데 ELW는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변동이. 쉽게 말하면 변동을 보면, 자, 변동폭을 보세요. 자, 이거 ELW의 변동폭과 이 옵션의 변동폭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변동폭이 엄청 크지, 그죠? 위험하다는 의미는 변동이 크다는 얘기죠. 변동이 크다는 얘기예요. 10원짜리가요, 70원 갚고 이럽니다. 옵션으로는. 근데 ELW 10원짜리는 70원 잘 못 가거든요. 10원짜리 만지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10원짜리 매매 안 하잖아요. 그래도 100원짜리 매매 하는 거 아닙니까? 100원짜리 이상. 그러니까 급등을 하더라도 100원짜리는 올라봤자 150원밖에 안 주거든요. 근데 10원짜리는 70원 가버립니다. 변동이 7배잖아요. 7배. 근데 옵션은 실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ELW는 10원짜리는 깡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박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ELW 하시는 분들은. ELW 10원짜리 20원짜리 맞힌 사람 인생 막장이지, 그죠? ELW 1, 20원짜리 만진 사람 막장입니다. 완전 푼돈 가지고 대박 내려고 미친 짓 하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 99% 깡통 차거든요. 근데 옵션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은, 얘는 매매하면은 잘 먹으면 5배씩 먹고, 한 번에 5배씩 먹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먹어봐야 50%밖에 못 먹는데, 얘는 5배씩 먹어요. 500%씩 먹어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야, 이게 훨씬 매매하기 좋네. 옵션이 매매하기 훨씬 좋네. 이게 진정한 도박인데,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위험한 쪽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건 위험하다는 얘기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눈에 안 보이면은요, 안 믿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지. 근데 위클리가 더 위험해. 그럼 얘하고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이에 이게 몇 개 있습니까, 이게? 졸라게 많아요. 이거 하던 사람이 일로 오잖아요. 그 일주일 만에 깡통착 갈 수 있어요. 이 일주일 만에 깡통 차는 것도 문제지만 또 페인도 됩니다. 왜? 매주 만기니까 돈 끌고 와서 신용대출 받고 담보대출 받고 가족들한테 사기쳐가지고 돈 끌고 와가지고 돈 날린다고 가정했을 때 얘는 1년이 걸린다고 치면은 얘는 한 2달 걸리거든요. 얘는 뭡니까? 일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 재산이 일주일 만에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야,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신에 뭡니까? 매주 500%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매주. 이거 100만원 가지고 잘만 잡아도 한 달에 매달 2천만원씩 번다는 얘기예요. 100만원 가지고. 위클 옵션 잘만 하면은요, 1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2천만원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강원랜드 100만원 들고 가서 2천만원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주일 만에? 못 만들어요. 근데 위클이 가능합니다. 좀 위험해서 그렇지. 어차피 강원랜드 가가지고 100만원 질러가지고 깡통 차면 얼마입니까? 빵원이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만원 질러가지고 못 먹으면 빵원이에요. 근데 강원랜드 가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먹어봤자 얼마입니까? 100만원이죠. 여기는 뭡니까? 잘 먹으면은 2천만원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강원랜드보다 더 엄청난 도박장인 거죠. 또 그만큼.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좋아요. 돈만 있으면 넘어올 수 있거든요. 1000만원만 있으면 넘어올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하시고 오시라. 이때 어중중하게 공부하고 대충 공부하고 맨날 손해보던 사람들 일로 그냥 넘어오면요. 그나마 쏠쏠하게 날리기도 했지만 버는 날도 있었지만 일로 딱 오면은 그냥 바로 그냥 집에 가야 됩니다. 그냥 짐 싸고 집에 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옵션에 대한 공부만 생각했을 때도 최소한도로 한 6개월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위클리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한 6개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 아무것도 옵션에 옵자도 모르는 사람을 제가 실제로 가르쳐 본 결과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자, 하나만 가르칩니다. 자, 처음에 하나만 가르칩니다. 뭐 가르칩니까? 돈 버는 법만 가르칩니다. 돈 버는 법만. 돈 버는 방법. 기법. 그 다음 시장 상황,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만 가르칩니다. 돈 버는 방법. 딱 가르치니까 2달 배우니까 실제로 돈을 벌어요.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 이거 아무것도 몰라. 이거. 몰라도 돈은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여기에 시간을 쓰거든요. 여기에. 쓸데없는데.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인데 얘를 알려고 하면은요. 얘를 다 알려고 하면은 최소한 3년입니다. 제 기준에 봤을 때 3년입니다. 똑똑한 사람 같으면 1년입니다.
머리가 많이 뛰어난 사람들은 1년 정도 지나야지 이 기법이라든가 시장 상황이라든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이 개념을 시장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이죠. 이게 똑똑한 사람, 대가리 존나게 좋으면 1년, 평범한 사람 3년 걸려요. 이거를 배우면서 3개월 만에 이 옵션을 들어와 버리니까 뭡니까? 공부가 되기도 전에 깡통 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얘도 대충 깡통 차버렸으니까 대충 알고 깡통. 또 젠슨은 돈 끌고 와서 또 이것도 안 됐잖아요. 그죠? 이 기초잖아요, 기초. 이게 기초거든.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돈 들고 와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또 깡통. 왜? 우리 수학 생각해보세요. 수학. 주식은 수학이거든요. 수학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영어는 기초가 안 돼도 돼요. 영어는 알파벳 잘 몰라도요. 뭐 회화 좀 하고 하다 보면 됩니다. 근데 수학은 뭡니까? 미분적분을 하려고 하면은 1 플러스 1은 2가 왜 2가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요. 미분적분 할 수가 없어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요. 수학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절대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하려고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1년 걸리고 평범한 사람 3년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파고들고 앉아 있으니까 시장의 시자도 제대로 모르고 깡통 차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안 가르쳐요. 이거는 하다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존나 하다 보면은 이게 보여요, 이게요. 그때 하면 됩니다. 그럼 뭘 압니까? 돈 버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시간 3년, 1년 다 제끼고 그냥 돈 버는 방법 하나만 딱 가르치는 거 2달 만에 돈을 벌더라고. 옵션에 옵자도 모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위클리로 넘어올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좀 의문부호입니다. 좀 의문부호예요. 잘 되면 이런 경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제가 했던 이렇게 배운 사람이 만약에 위클리 옵션에서 돈을 벌었다 칩시다. 그죠? 벌었다 칩시다. 그러면 잘 되는 경우에 제 생각에는요. 정말 잘 되는 케이스는 뭡니까? 돈은 벌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 1년 안에 암 걸려서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암 걸려 사망입니다. 돈은 벌었는데 암 걸려 죽을 것 같아요. 자, 저는 한계를 보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목표만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뭡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한 가지 목표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매매 안 해요. 저는 제 목표는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다 직장인 다니시죠? 여러분보다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은 이 추운 날 양발 꽁꽁 싸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버스 타고 차 타고 출근해가지고 싫어하는 상사 꼬라지 또 봐야 되고 싫어하는 일 해야 되고 추운데 손 발발 떨면서 일해야 되고 사장한테 욕 먹어야 되고 거래처에서 욕 먹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9시지 그죠? 저는 아침 8시 반에 일어납니다. 요즘 좀 게을러 빠져요. 6시 반에 일어납니다.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킵니다. 대충 둘러보고 있다가 시작하면은 사고 팔고 땡! 하루에 20만원 수익 끝. 빠르면 1초, 늦으면 10분, 뭐 진짜 길게 걸리면 1시간. 매매 끝! 그리고 밖에 가서 놉니다. 놀다가, 운동하고 놀다가, 자전거 타고 놀다가. 또 야간장 시작하면은 사고 팝니다. 빠르면 1분, 늦으면 10분. 못 벌면 몇만원, 많이 벌면 몇십만원. 매매 끝! 또 운동하러 갑니다. 세상에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못 봅니까?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보다 못 벌 수도 있겠지만 직장 다니는 여러분보다는 제가 낫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벌어요 제가요. 하루에 주 야간으로 길면 1시간 정도 써서 여러분보다 많이 벌어요. 그리고 주 5일 근무고요. 제가 뭐
할 거 없으면은 저 밖에 나 스마트폰을 매매도 저는 돈을 벌어요. 컴퓨터 앞에 앉을 필요 없습니다. 제 목적은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 될 가능성은 뭐 0.00001% 정도는 있겠지만은요.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그런 분은 1년 안에 암 걸려서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암 유발한다는 얘기죠. 지켜보고 있으면 암 유발합니다. 막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내 계좌가요. 내가 몰빵을 쳤다고 계정하면은 내 1,000만 원을 몰빵했다 치면요. 장중에 1,500 됐다가 300 됐다가 1,500 됐다가 400 됐다가 700 됐다가 300만 원 됐다가 2,000만 원 됐다가 또 300만 원 됐다가 막 이런 움직임 내 계좌가. 이게 하루하루가 아니고요. 분별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 1시간 단위로. 보고 있으면 암 걸리겠지, 그죠? 예.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서 잡았어요. 1,000만 원 잡았는데, 쑥 빠져들면 마이너스 400만 원 났어. 좆됐네,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요걸 들고 있었으면은, 1,500만 원, 500만 원 수익 나고 팔 수 있었어요, 그죠? 들고 있었으면은. 1시간만 들고 있었으면, 1,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수익 날 수 있지. 근데 사자마자 400만 원 깨져버렸어.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들고 있자. 들고 있으면 500만 원 수익 날 거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고. 확신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손해나면 미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손해 나가지고 있다가 본전이 딱 오면 어떻습니까? 본전 오면 어떻습니까? 팔 아프겠죠. 아니면 10만 원, 20만 원 놓고 팔든가. 아니면 100만 원에 손절하든가. 방금 전에 400 손실했는데 지금 100만 원 손실까 했으니까 손실 줄였으니 손절하든가. 여러분은 이 선을 못 넘겨요. 이 선 위로 못 먹는다고 이거를. 이걸 못 먹는다고 이거를. 잡자마자 수익 상태로 이렇게 간다면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꺾였다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못 먹는다고요. 손해 날 때는 잘 버텨가지고 400만 원 잘 날리면서 먹을 때는 10만 원만 수익 나도 못 팔아서 안달이잖아요. 그런 성격 가진 사람들은 절대 성공을 못 하거든요. 성공한다고 치더라도 뭡니까? 암 걸려 죽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암 유발을 좀 시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지켜보죠. 되게 피곤해요, 지금 몸이. 매매는 별로 안 하는데요.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좋은 점은 있어요. 제가 원래 시장이 잘 움직일 때 돈을 쉽게 벌거든요. 제가 요즘 계속 오늘 어제 오버해가지고 실패를 했긴 했지만은 계속 보면은 옵션 매매하면서 한 개에서 네 개밖에 네 개도 안 해요. 한 개에서 두 개밖에 안 해요. 그럼 금액으로 치면은 제가 만지는 종목 0.4 정도니까요.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이지, 그죠? 10에서 20만 원 사이. 그 원금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200, 400 버는 거예요. 이번 달도 한 200 넘게 벌었었는데 어제 170만 원 날려먹고 오늘 20만 원 복구 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수익 났겠네요. 그 대신에 선물 계좌가 200만 원 넘게 수익 났으니까 관계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한 개, 두 개 원금으로 치면은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200, 400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은 이거 몇 프로입니까 이거? 그럼 이거를 좀 더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사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간이 약해서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벌려고 하는 목적이 10에서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1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원금 10만 원, 20만 원 있으면 하루에 이거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블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넣을 필요가 없잖아.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 그죠? 그렇다는 거죠. 이제는 시장이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뭡니까? 하루에 10만 원 가지고도 한 달에 200, 400, 300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편해진 거죠. 물려도 금방 복구돼요. 여기서 잡았는데 물렸어요. 여기서 잡았는데 물렸어요. 잡자마자 떨어졌어. 근데 조금만 버티면 뭡니까? 엄청나게 수익 나. 왜? 변동이 좋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의 가치가 이렇게 있다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옵션은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만기 전주 들었으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럼 만기주 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럼 뭡니까? 이때만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만 위클리 옵션이 이거예요. 이 시점에서만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굿이죠, 굿. 근데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진 점도 있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버는 거는 똑같이, 그죠? 버는 거는 똑같은데,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위험성이 높아졌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뭡니까? 위클리를 할 이유가 없지, 그죠? 위클리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는 500%안 바라거든요. 500% 바라지 않거든요. 하루에 3%, 5% 바라거든요. 하루에 3%, 5% 바라는데 이 상품은 하루에 500% 왔다 갔다 하는 상품이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좋은 점은 또 있어요. 왜? 일반 옵션은 제가 모네도 200에서 500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하루에 20만원 정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위클리 옵션은 하루에 10만원만 있으면 돼요. 10에서 20만원만 있으면 돼요. 원금 1, 20만원만 있으면 한 달에, 하루에 매일 10에서 20만원 벌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지, 그죠? 저는 이런 걸 봐요. 남들처럼 쓸데없이 기법 찾아보고, 뭐 패턴 찾아보고 이런 짓 안 하고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더 유용한 거, 10만원 투자를 했어요. 손해보면 얼마 봅니까? 많이 봐야 10만원이지. 근데 10만원까지 보지도 않아요. 많이 보면 1, 2만원. 그죠? 10만원 투자해가지고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뭐, 손해봐봐야 1, 2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제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제가 3만원 날리면은 제 인생이 뭐, 꺾입니까? 안 꺾이죠? 전혀 문제 없지, 그죠? 티끌만큼도 문제가 없죠. 목욕탕 갈 돈, 뭐, 파카 하나 살 돈 가지고 한 달에 200만원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K2가 가지고 파카 하나 살 돈으로. 그래서 좋은 점도 있어요. 위험이 그만큼 적은 거라. 어제는 사실은 일반 옵션을 샀거든요. 일반 옵션 야간장에서 매매했다가 저는 오늘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익이 난 상태에서 안 팔고 놔뒀어요. 왜 그런지 몰라.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 안 팔고 자버렸어요, 그냥 이거를요. 저 이런 적 없거든요. 근데 나름은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올라간다.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보세요. 미국 사상 최고가 아닙니까? 그죠? 야간 시장도 올랐지, 그죠? 다 올랐어. 자고 나니까 나는, 미국 장도 올라가 있고, 야, 우리나라 장 284 정도는 찍고 아래로 안 가겠나, 이 생각했거든, 제가요. 제 생각이 맞았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100만원 수익 날까, 200만원 수익 날까, 이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8시 정각 딱 되니까 갑자기 홍콩의 인권법, 트럼프가 인권법에다가 사인했다 하네. 에이, 좋댔다 싶은 거라. 시작하자마자 선물 떨어졌죠. 다행히 만기 날이니까 적게 떨어진 거예요. 만기도 안 해서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한 2% 이상 밀렸을 거라, 처음에. 근데 다행스럽게 위클리 만기였기 때문에 1.2%인가 밖에 안 떨어졌어요. 시초까지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요, 안 하던 짓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는 짓 하면은. 그래서 절대 안 하는 짓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어쨌든,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이제 한 몇 번째 강의를 했는데요. 뭐, 다른 내용들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은 최근에 제가 느낀 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늦었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구체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시는 게 맞겠지, 그죠? 아니면 저한테 배우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시장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제가 한 2달 느껴보니까, 저는 아마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해 주려면은 한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시간으로 72시간 동안 제가 쉬지도 않고 녹화할 수 있을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로 위클리 옵션이 뭔지 제가 느꼈던 거, 제가 10몇 년 동안 20년 다 돼가는데요. 20년까지는 멀었구나. 20년 다 돼가네, 그죠? 20년 다 돼가는 현물
ELW, 선물 옵션, 위클리까지를 하나를 통으로 보거든, 저는요. 여러분들한테는 뭐 더 어렵다, 더 어렵다 하는 이 비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선물이 더 어렵니, 현물이 더 어렵니,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비교가 되는 이유가요. 저는 이거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고, 이거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고, 이거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분석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 다른 상품입니다. 완전히 다른 상품이에요. 얘는 이렇게 매매해야 되고, 얘는 이렇게 매매해야 되고, 얘는 이렇게 매매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핵심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시장의 10%밖에 모르거든요. 전체 시장의 10%밖에 모르지만, 나머지 90%는 뭡니까? 메이저들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 10%만 알아도 이 내용을 저는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제 기준에 있어가지고, 위클리는 어떤 정도 영역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이 내용이 뭐 매매에 어떤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뭐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일 거고, 저는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거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점 중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러분도 위험하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상품들이 제가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돈 되니까 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요. 지나가던 구걸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해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위험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왜 위험한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 말은 위험하다 하는 부분만 안 하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안 하면 됩니다. 저도 오버 한번 했다가 정말 몇 개월만, 1년 넘었나? 제가 100만원 넘게 손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 지금까지요. 몇 년 동안 없었어요, 저는요. 매달 몇백만원씩 벌면서 100만원 손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은 꼭 손해를 보게 돼 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짓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자꾸 하니까 이 상품은 위험하다, 이래서 위험하다, 여러분 깡통 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짓을 안 하면은 위험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험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위험이 뭔지를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과 완전히 맞아떨어지려면 여러분들 많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돈 버는 방법부터 배우셔가지고 막 하다가요. 하다 보면은 위험성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하나씩 끄집어내야 돼, 이렇게. 위험 안 하도록. 그럼 이 기초라는 게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기초가 잘 돼 있어야지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하지 말라는 짓 맨날 합니다. 맨날 해요, 맨날. 그게 잘못된지를 자기가 몰라요. 왜?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짓 반복하는 거예요. 깡통의 반복이. 이게 악순환이라 그러죠, 악순환. 맨날 깡통 차고 돈 끌고 와서 깡통 차고 돈 끌고 와서 깡통 차고 맨날 이들하고 있는 게라.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기초가 돼야지만 이게 위험한 것을 밖으로 끄집어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버릴 줄 모르고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게라, 이렇게. 자기 몸속에 위험 요소를까지. 그러니까 맨날 위험한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버하지 말라고. 저도 오버하다 손해봤잖아요. 분명히 미국 장도 올랐고요. 우리나라 야선도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 오늘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습니까? 변수 때문에, 변수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10번 중에 9번은 이거 먹는 거였어요, 제가. 오늘 100만원 수익 났을 거예요. 시작하면 바로 1초 만에 100만원 수익 내고 여러분들한테 100만원 벌었다고 자랑했을 거예요, 제가요. 근데 하필 오늘 그게 예외 변수 한 번이죠. 10번 중에 한 번밖에 없는 변수인데 이게 하필 오늘이었어. 근데 하필 또 오늘 또 내가 오바를 했네? 손해를 받는 거예요. 손해봐도 100만원 손해봤자 복구하면 그만이잖아요. 복구하면 그만이에요. 오늘도 장중에 한 20만원, 뭐 아침에는 조금 벌고 말았었는데 오후장 들어가가지고 한두 개로 20만원 벌었잖아요. 그럼 이제 한 3, 4일만 더 노력하면 되겠네. 좀 아깝긴 하지만은 손해 나는 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정해야지. 어차피 제가 기본적으로 버는 돈이 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